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리드라는 걸 배워볼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리드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가도스에서 그리드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엑셀이나 워드에서 볼 수 있는 격자 무늬의 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도스에는 베이스 그리드와 피봇 그리드가 있는데요. 우선 베이스 그리드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드의 속성을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어떤 이벤트나 로직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리드에 보여질 데이터입니다. 초급 과정에 나왔던 커스텀 데이터를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커스텀 데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안 하고도 화면에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단 두 가지의 오브젝트만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보여질 화면, 웹폼, 다른 하나는 화면에 데이터를 뿌려줄 웹뷰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웹뷰 데이터셋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제 모델로 가서 웹뷰 데이터셋을 추가를 해줄게요. 선택하고 유저 웹뷰 데이터셋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생성하면은 웹뷰 데이터셋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죠. 들어갈 데이터 필드는 보여드리는 테이블 그림처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하는 방법은요. 데이터 필드 네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필드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데이터 필드가 추가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반복을 할게요. 이렇게 필드 추가 완료 후에 커스텀 데이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옆에 커스텀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곳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폴더 버튼 눌러서 미리 준비된 엑셀 데이터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행은 헤더로 사용합니다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바로 추출 아이콘을 클릭해요. 자, 그러면 추출이 쭉 되죠. 이제 데이터 행만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저장하고 오노토보까지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번엔 웹폼을 만들어 줄게요. 스크린으로 가서 유저 웹폼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름이 유저 웹폼 선택하시고 유저 웹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생성해 주시고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데이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폼 사이즈를 1000에 900 정도로 늘려줍니다. 자, 먼저 컨트롤 리소스 탭으로 이동을 해서 웹뷰 데이터셋 바인드를 추가해 줄게요. 이름은 유저 리스트 웹뷰 데이터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은 목록형이기 때문에 first로 선택을 해주시고 웹뷰 데이터셋 네임은 유저 웹뷰 데이터셋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엔터. 이어서 디자인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파일 목록을 보여줄 베이스 그리드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 컨트롤의 크기하고 위치를 지정해 줘야겠죠. 위치는 40에 40, 크기는 900에 760. 이 정도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선택하고 속성창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유저 리스트 웹뷰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이제 컬럼 설정을 합니다. 컬럼 설정 창을 이렇게 연 다음에
Add Data 컬럼에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순서 조정을 좀 할게요. name, 그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phone, birthday, salary 이런 식의 순서로 조정을 해주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정해 준 다음에 닫아줍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온오토봇 해주십니다. 일단 그리드 설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커스텀 데이터가 그리드에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데이터 사용 시에 웹 모듈 배우셨죠? 네, 여기에서 솔루션 웹 모듈 가시면은 이 웹 모듈에서 설정해야 될 옵션이 존재합니다. 솔루션 탭 메뉴에서 좌측 디폴트 모듈을 선택을 하고 베이스 밸류 탭에서 Use Sample Data 옵션을 Yes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온오토봇 하시고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면 커스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커스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 그리드의 속성을 수정을 해볼 거예요. 수정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드에 있는 데이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세팅을 해볼게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리드의 속성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보시면은 Low Alternation Enabled라고 있어요. 쭉 내려가시면은 자, 여기서 아래 있죠. Low Alternation Enabled라고 하는 속성을 true로 적용을 하면은요. 서로 붙어 있는 행들에게 서로 다른 배경색이 추가가 돼요. 행 데이터가 많을 때 어느 행이 데이터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이죠. 값을 이렇게 true로 한 다음에 온오토봇 해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행마다 색이 다르게 적용이 됐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외에도 서로 붙어있는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들이 있죠. 그리드를 선택해 주시고 속성 탭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Show Column Lines도 있고요. 또 Show Row Lines도 있고 Show Border라는 속성도 있어요. 자, 먼저 Show Column Lines를 보시면은 얘는 한 행에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 세로 라인 줘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Show Row Lines라고 하는 거는 행 간 데이터들 사이에 가로 라인을 줘서 구별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Show Border라는 속성도 있는데 이것은 그리드에 테두리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다 true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설정하고 온오토봇 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그리드를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는 show border 그리고 행간 라인 있죠. 행간 이 라인 요거는 show row lines 그 다음에 행에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 있는 이 세로 라인은 show column lines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들을 true로 적용을 해주신 거예요. 다음으로는 헤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는 요것들 있죠. 저희가 name, 이메일, phone, birthday, salary 같은 각 열의 제목을 정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더 설정을 잘 하면 각 열이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속성 탭에서 헤더라고 있습니다. 이 헤더 속성을 펼쳐보시면 대표적으로는 height, font,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 속성들이 있어요. 먼저 height 속성은 헤더행의 높이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폰트는 헤더들의 글씨체나 글씨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은 헤더를 상하 좌우로 어떻게 배치할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헤더 속성들을 알아봤으니까 바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이트를 60픽셀이면은 디자이너 화면에서 헤더의 높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폰트 속성으로 갈게요. 폰트.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18픽셀. 자, 여기서 픽셀이라는 px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 있죠. 얘를 볼드로 설정을 할게요. 자, 이거는 폰트의 굵기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때 헤더의 텍스트가 커지면서 굵어진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스타일인데요. 열어서 보시면은 텍스트 얼라인은 좌우를 지정하고 vertical 얼라인은 상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속성 모두 중앙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이렇게 센터를 지정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앙 정렬 있죠. 자, 이렇게 텍스트가 정중앙에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노토봇 하시고 실행된 화면도 같이 보시죠. 자, 적용이 잘 됐죠? 이번에는 컬럼, 즉 열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컬럼 설정은 속성을 클릭해서 새로운 창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그리드를 추가할 때 우리가 컬럼 추가하는 거랑 컬럼 순서를 바꾸는 것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각 컬럼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네임 컬럼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컨트롤과 같이 이 디자인 탭, 스타일 탭, 속성 탭이 있어요. 속성 탭을 우리는 클릭을 할 거고요. 여기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캡션에 대한 옵션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은 헤더에 표기가 되는 값이에요. 이렇게 대문자로 네임 표기가 됐죠. 기본은 웹뷰 데이터셋의 필드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수정이 가능해요. 이제 원래 값을 지우고 저희는 대문자로 되어 있던 name 요거를 소문자로 대문자 n에다가 소문자 name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고 창을 닫고 디자이너 탭을 보시면 자, 방금 보셨나요?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다음으로 포맷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맷 속성이라는 것은 값을 정해준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 표시할 때 자주 쓰는 방식 다 아시죠? 자, 콤마를 넣어서 세 자리마다 띄워서 표기하는 방법죠. 저희도 그 방법을 그리드에 있는 이 셀러리 컬럼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컬럼 설정 창을 열고 셀러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 탭에서 포맷으로 갑니다. 속성 창에서 포맷, F에 있죠? 이 포맷을 찾아보시면은 속성 값에서 currency라고 있죠? 이 currency라고 하는 값을 선택하시고 위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넘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넘버로 돼 있죠? 이제 창을 닫고 오노토봇 하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금액의 형태가 바뀌어졌죠. 자, 포맷을 적용을 해봤고 거기에서 세 자리마다 이렇게 콤마를 줘서 금액의 형태를 나타내줬죠. 자, 이와 같이 포맷을 사용하시면 값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컬럼 속성의 얼라인먼트, 즉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속성은 헤더 속성의 텍스트 얼라인 속성 기억나시죠? 이 속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값으로는 센터,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각각 센터의 왼쪽, 오른쪽 정렬을 의미해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아가도스의 그리드에는 기본 데이터 타입에 따로 기본 정렬 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화면에서도 샐러리 컬럼의 값이 정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드에서 데이터 타입이 넘버인 컬럼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컬럼 속성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with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속성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with란 말 그대로 넓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드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컬럼의 with 값을 n등분으로 설정해 준 상태예요. 그래서 with 값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실행 화면 보시면 이메일 컬럼의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죠? 자,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메일은 기니까. 이럴 때는 컬럼 속성 창에 with 속성을 이메일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속성 들어가서 쭉 내려보시면 with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죠. 자, 이 속성을 30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다시 남은 공간을 n등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을 닫고 이제 오노토봇 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이메일의 컬럼의 넓이만 길어졌고 나머지 컬럼은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셀렉션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속성은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요. 주로 이 행을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했죠. 먼저 셀렉션을 펼쳐서 각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보시면 이 셀렉션이라는 속성이 있죠. 여기에서 allow select all 이것은 전체 선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설정이고 밑에 mode는 multiple, none, single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선택을 안 하거나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select all mode는 all page와 페이지로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선택을 했을 때 현재 페이지만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전체 페이지를 선택할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how 체크박스 모드 요거는 어느 시점에 체크박스를 보여줄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먼저 always는 항상, no는 안 보여준다. on 클릭은 클릭했을 때, on long 탭은 길게 클릭했을 때 체크박스를 보여줄 거예요. 이 셀렉션 속성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모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모드가 기본값 상태에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에서 그리드 행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그리드 행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서 모드의 값은 기본적으로 none이에요. 이제 이것을 셀렉션의 모드를 싱글로 설정을 하고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노토봇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드를 싱글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오노토봇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행을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행의 배경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다른 행을 클릭하면 원래 행에서 배경색이 빠지고 새로 클릭된 행에만 배경색이 추가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싱글 셀렉션 속성이에요. 한 개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 행에서 배경색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속성을 모드에서 멀티플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오노토봇하고 실행을 다시 시켜보시면 일단 아무 행을 하나 선택합니다. 이때 다른 행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된 행과 새로 선택한 행 모두 배경색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플 셀렉션 속성입니다. 이번에는 페이징이라는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징이라는 거는 주로 페이지를 보여줄지 그리고 페이지별로 보여주는 행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그리드를 보시면 그리드의 밑에 숫자들이 일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숫자들은 각각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드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당 보여지는 개수가 20개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100행의 샘플 데이터를 설정했기 때문에 총 5페이지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Enable 속성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징에서 Enable 속성을 가보시면 Enable의 속성의 기본값은 true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페이지들이 보여진 거고요. 여기서 false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 페이지에 쭉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겠죠. 자, 이렇게 false로 설정을 하고 onAutoBot 한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까 보셨던 그 페이지가 없었고요. 쭉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페이지들이 사라지고 그리드에 스크롤이 생기면서 모든 데이터가 한 페이지로 보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징 속성에서 다시 Enable을 True로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페이지 사이즈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10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요. onAutoBot하고 다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당연히 이 페이지 사이즈를 10으로 하니까 한 페이지에 10개의 행만 보이니까 당연히 페이지 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개의 페이지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페이지 사이즈가 데이터 수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한 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효과는 Enable을 false로 한 것과 같은 화면이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아까 true로 했던 걸 false로 바꿨을 때 그 화면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페이지 사이즈를 110으로 지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onAutoBot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에 스크롤이 생기고 하단의 페이지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효과는 Enable을 false로 한 것과 같은 화면이겠죠. 이번에는 페이저 설정입니다. 이 페이저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저는 이 밑에 있는 이 페이징 위에 있는데요. 이 페이징의 확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속성을 모두 설정한 후에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페이저를 열어서 보시면은 Allow Page Size, 이 속성은 한 페이지에 보여줄 행의 개수를 옵션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 25, 5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한 페이지에 10행, 25행, 50행 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 25, 50 이렇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요. Show Page Size Selector가 있는데요. 이 속성은 입력한 10, 25, 50 방금 전에 입력한 거를 보여주는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true하고 false가 있죠. 보여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true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info text 그리고 show info가 있는데요. info text는 페이저의 안내 문구이고요. show info는 그 안내 문구를 보여줄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fo text에다가 우리는 페이지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페이지라고 입력하고 show info에다가 true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fo text에 값을 지정을 안 하면은요. 기본 안내 문구,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1 of 5,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제 뭐 100 아이템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show navigation 버튼이에요. 이 show navigation 버튼은 전 페이지
이전 페이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버튼의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도 true로 해줄게요. 마지막은 비지블 속성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페이저를 보여줄 건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true로 하고 오노토봇 진행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페이저의 속성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적용했던 것들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요거는 allowed page size예요. 이게 보이게 된 거는 우리가 show page size selector를 true로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숫자를 클릭해 보시면요. 자, 한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이 데이터 수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페이지 수 앞뒤에 문구하고 화살표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문구는 인포 텍스트예요. 우리가 페이지라고 입력을 해줬죠. 이걸 이제 show info를 true로 했기 때문에 보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추가되는 이 화살표는 전 페이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10개로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페이지 수가 10개로 나오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속성을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비지블의 속성을 true로 설정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익스포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속성을 사용을 해보면 그리드에서 나온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 있어요. 이 익스포트 속성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두 가지 속성, 그러니까 allow export selected data 요거랑 enabled 이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enabled 속성을 true로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오노토봇하고 실행시켜 보면은 그리드의 우측 상단에 버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엑셀로 익스포트하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면은 데이터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위에 있는 Allow Export Selected Data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속성은 선택한 데이터를 이제 추출, 그러니까 익스포트 할 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속성 값을 true로 하고 오노토봇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은 버튼에 대한 버튼 아이콘이 변경이 되고 클릭할 때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이 Export All Data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같은 거고요. Export 밑에 있는 Export Selected Rows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예상이 가시나요? 방금 전과 같이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이 파일을 열면 데이터가 없어요. 자, 왜 이럴까요? 네, 맞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익스포트할 데이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데이터만 다운을 받고 싶어 라고 한 다음에 다시 Export Selected Rows를 클릭하고 파일을 열어보시면 선택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헤더 설정부터 컬럼, 셀렉션 등 여러 가지 그리드의 속성을 알아보고 적용해 봤습니다. AJ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글로벌 놀이터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레슨에서 또 뵙겠습니다.